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연설인데요. 인공지능 컴퓨팅,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죠. 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신제품 나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컴퓨팅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건가요? 그렇죠. 특히 데이터 센터 전체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AI 컴퓨터, 뭐랄까 AI 공장으로 본다는 거.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AI 공장이라. 네, 이 큰 변화의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 연설 초반부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6년 만에 4,000배, 10년 동안 100만 배 성능 향상이라니. 이게 진짜 극한의 무호흡치기달까요? 하하, 네, 그렇죠. 개별 칩 성능만으로는 안 되니까 데이터 센터 전체를 한 몸처럼 만든다는 그 스케일업 방식.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칩 하나하나의 성능 개선 속도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여러 칩, 여러 시스템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되뇌처럼 묶은 이 스케일업이 중요해진 겁니다. 아하. 이번에 나온 그 그레이스 블랙웰 시스템이 딱 그 예시고요. 특히 이전보다 추론 성능이 1.5배 좋아졌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1.5배요? 그게 어떤 의미인데요? 이게 단순히 계산만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AI가 좀 더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생각 또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사고 능력이요? 네. 예전에는 못 풀던 문제를 이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칩들을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려면 그 연결하는 기술이 엄청 중요하겠는데요. 당연하죠. 여기서 그 NV링크라는 게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일종의 신경망 역결을 하는 초고속 연결 기술인데요. 무려 72개 GPU를 지연 시간 거의 없이 하나로 통신하게 만듭니다. 72개나요? 네, 이 NV링크 스파인 하나가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니까 그 성력이 짐작하시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보다요?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이러니까 전력 소모도 엄청나고 렉 하나에 120kW씩 쓰니까요. 결국 시스템 전체를 100% 액체 냉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액체 냉각까지 정말 SF 영화 같아요. 이런 강력한 힘으로 이제 AI 공장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코위브나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곳에서 막 수백억 달러씩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많이 살수록 많이 만든다. 이게 딱 공장 논리인데 AI 시대에도 통하는군요. 그렇죠. AI 모델을 찍어내는 공장인 셈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엄청난 성능을 이제 우리 책상 위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DGX 스파크나 DGX 스테이션 같은 시스템들이 나왔죠. 데스크 사이드 시스템. 네, 예를 들어 DGX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사무실 벽에 있는 콘센트 전력만으로도 1쪽의 파라미터짜리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릴 수 있어요. 1쪽의 파라미터요? 책상 위에서요? 네, 과거에는 정말 큰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가능했던 연산 능력을 이제 개인 개발자나 작은 연구팀 책상 위에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AI 개발 문턱이 확 낮아지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기업용 RTX 프로 서버도 새로 나왔다고 하고요. 네, 같이 발표됐죠. 자, 그리고 AI 응용 분야 중에서 로봇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자율주행차처럼 모델 훈련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로봇에 탑재하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네, 그 과정이 비슷한데요. 아이작 그루트랑 잭슨 토르, 이게 핵심인가 본데 각각 어떤 역할인가요? 로봇 합습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데이터 확보거든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걸 다 사람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재밌는 점이 사람이 씌어낸 걸 보고 AI가 학습해서 그걸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뭐랄까, AI가 AI를 가르치는 거죠. 아, AI가 AI를 가르친다. 흥미롭네요. 네, 여기서 아이작 그루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범용 AI 모델, 그러니까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고요. 제슨 토르는 이 복잡한 두뇌를 실제 로봇 몸체에서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강력한 온보드 칩, 즉 신경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뇌와 신경계, 이해가 되네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 환경에 바로 투입될 수 있어서
잠재력이 크다고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브라운필드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공장 설비 같은 걸 거의 안 바꿔도 되니까 파급력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차세대 수조 달러 산업으로까지 보는 거고요. 수조 달러 산업이라 로봇 하나하나를 넘어서 공장 전체나 도시까지 가상세계 똑같이 만드는 디지털 트윈 이야기도 나왔죠. TSMC 같은 곳에서 이미 쓰고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차세대 공장을 실제로 짓기 전은 먼저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는 거죠.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개별 로봇, 생산 라인, 공장 전체까지 이 여러 단계의 디지털 트윈을 옴니버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최적화하는 겁니다. 옴니버스 플랫폼. 네. 앞으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5조 달러 규모의 새 공장이 지어질 계획이라는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쓰일 거로 보입니다. 5조 달러요? 엄청난 규모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IT 기술 발전, 이걸 넘어서 AI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엔비디아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AI 컴퓨팅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거대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열릴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AI 공장에서부터 내 책상 위에 슈퍼컴퓨터 또 점점 사람을 닮아가는 로봇까지 정말 엄청난 변화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삶과 산업의 기본 틀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이런 기술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간 작업자랑 거의 구분 없이 함께 일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반화된 공장이나 물류센터,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떨지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